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작업 이유형, 분류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면 쉽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머신러닝 코드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코드로 기억을 하자입니다. 본 데이터는 K 데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 K 데이터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면 유형별 예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형 제2유형 문제가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서 직접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K데이터 자격 검정 이제 공지사항에 있는 이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는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인증을 해줍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이후에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데이터 경로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판다스, 넘파이, 사이클런 라이브러리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듈은 중간에 보이시는 컬럼 트랜스포와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두 모듈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머신러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라이브러리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코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현재 경로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로와 여러분들 경로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경로를 확인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코딩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이와 같은 형태로 코드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졌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는 먼저 y값, y 트레인 값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를 이제 불러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ytrain head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분류 유형의 문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에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트레인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네, 그러면은 문자와 숫자가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환불 금액에 보시면 이렇게 결직시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컬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중간에 이와 같이 숫자가 다른 숫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결칙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코드에 보면은 결칙시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해결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ytrain info 그 ytrain 값의 컬럼 정보를 확인합니다. 네, 그러면 커스트 아이디와 젠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면 네, 그 이후에는 이 종속 변수에 있는 데이터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value count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의 빈도수를 확인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약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시험을 칠 때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처리를 진행하고 바로 모형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회에서 6회 시험까지는 결칙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결칙지 처리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칙치를 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fillNA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컬럼 대치를 평균 대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자는 캐비넷 값 대치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직치를 총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은 코드는 전체 합계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네, 그러면 각 컬럼에 대해서 결직치가 존재하는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금액 컬럼에는 총 2295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만 유독 이렇게 튀기 때문에 이 또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컬럼을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삭제하는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저 위에 있는 코드를 다시 복사 붙여서 실제로 이 환불 금액 데이터가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셨으면 네, 그 다음에는 어, 문자 데이터 컬럼에 총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구매 상품과 주 구매 지점이 있는데 네, 각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 구매 지정 컬럼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시간이 여러분들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상인점, 그 다음에 앞뒤 이렇게 데이터가 적게 분포가 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간 제약상 이런 것까지 다 업데이트하거나 어떤 반영하기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컬럼 분리를 진행을 합니다. 커스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도 제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객체명을 다르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거가 된 것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 컬럼명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우리가 향후에 피처 엔지니어링 코드를 추가할 때, 특히 파이프라인 코드를 작성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자, 이 코드는 MP 넘버, 즉 수치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만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만 조회가 될 거고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컬럼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컬럼스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to list로 해서 리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데 exclude 대신에 include로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명은 너무 컬스라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결과값처럼 두 개의 컬럼 그룹으로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셋을 분리할 때 우리가 실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데이터의 분포가 최대한 일정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으로 데이터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평소 분석을 할 때는 각 컬럼에 있는 값을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분류매들이 만약에 문제일 경우엔 Y트레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층화 추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보통 코드를 짜게 되는데 여기에 코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네, stratify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고 여기에 ytrain 젠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젠더의 값 자체가 이미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좀 더 분포가 비슷하게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이 매개 변수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분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모델을 만들 때 제가 이제 입문자와 그 다음 중급자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제가 이제 이 중급 형태로 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볼 때는 시간상의 여유도 있고 또 코드를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에 일단 결과를 내는 것에 포커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네. 자, 컬럼 트랜스퍼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 트랜스포머 그리고 여기에 가로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리메인더 그래서 패스 to라는 매개변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의미하는 건 만약에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를 진행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은 그냥 그 형태대로 흘려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열어주시고 투플 형태로 이제 넣어주는데 스케일러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네, 그리고 넘콜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수치 데이터 컬럼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네, 스탠다드 스케일러 처리를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데이터는 우리가 원활 인코딩을 다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핸들 언노운 이그노를 써줘서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핸들 언노운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우리가 모형을 학습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런 그 한두 개 정도만 데이터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엔 원활하게 학습 데이터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핸들 언노운 equal ignore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파이프라인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어서 안을 채워줍니다. 네, 동일하게 투플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 해당되는 이 영역에 우리가 컬럼 트랜스퍼 이 메서드를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코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컬럼 트랜스포 통해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파이프라인 코드에 이 단계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이때 이제 랜덤 포레스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랜덤 스테이트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맥스 뎁스 같은 경우엔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습까지 네, 끝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무형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의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나와 있는 코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했으면은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코드는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구현한 이 코드는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면 한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Y값 해당되는 이 코드라던가 그 다음
만약에 이제 뭐 모든 데이터가 수치의 데이터가 없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원하는 코드는 굳이 불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그러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여기서 잠깐 끊고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다음 랜덤 서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코드를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